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잠깐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나 뭐 원천세 신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 설명을 이제 몇 번 드리잖아요, 매년. 근데 간혹 실제로 이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카페에서도 그렇고요. 뭐 댓글에서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동안 증여세나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 안 드리는 건 이 증여세나 상속세의 계산 방식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대상 자산을 평가하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현금 증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 부분은 일단 가산세도 크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신고하시는 건 제가 권장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일단 오늘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구세청 홈택스 페이지고요. 여기 증여세도 어차피 세금 신고니까 위에 세금 신고 탭에서 아래 보시면 증여세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 증여 신고죠. 그러면 이제 증여세 신고 메인 탭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기 현금 증여 간편 신고예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고 가면 참고적으로 현금 증여 간편 신고인데요. 이 증여세 신고는요, 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날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그 9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니까 9월 30일부터 3개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뭐 5만 원짜리 이 현금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금도 얘기하죠. 계좌이체나 이렇게 송금한 것도 이 현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모든 신고에 있는 기본 정보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증여자죠. 요거는 이제 현금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가 있죠.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신고는 수증자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요 신고를,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여기 그 홈택스 첫 화면인데 밑에 보시면요. 세무 업무별 서비스 해가지고 여기 모의 계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종 세금을 뭐 자동 계산 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증여세 자동 계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간편 계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자동 계산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세액을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간편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평가액을 금액적으로 알고 있을 때 사용하면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첫 번째 화면인데요. 일단 증여하시는 분이 뭐 아버지다. 그리고 받는 분이 자녀라 그러면 일단 증여자에는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여기에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 성함까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그인을 했으니까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거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밑에 주소나 이런 것들이 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해야 되는 건 증여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회를 누르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자가 볼 때 수증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 여기 증여자의 관계는 요 팝업 창에서 자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한테 준다 그러면 여기 증여자가 관계에서는 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여기 받는 사람, 아들이 미성년자일 경우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따라서 이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아들이 아니라 손자, 손녀 같은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에 체크하는 이유는 일단 증여재산 공제액이 금액이 달라지죠.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 역시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 할증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체크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도록 넘어가는데, 넘어가시면 일단 여기서는 지금 현금으로 증여가 됐기 때문에 현금의 금액을 여기에 적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만 적고 증여세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이미 공제,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율까지 다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입력을 하고 증여세 계산하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1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니까 직계 존비속이죠. 여기서는 성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이 공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출세액은 이제 1억 원 이하니까 10%이니까 500만 원인데, 요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3%. 그래서 그 공제까지 하고 나면 485만 원의 자진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요거를 일시납으로 할 건지 뭐 연부 연납, 요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면 보통은 일시납으로 돼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도록 넘어가서 제출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요 위에 보시면 증여세 포함 계산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아들이 자력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즉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증여 금액을 받아가지고 485만 원을 냈을 때 이 485만 원도 아버지가 줘야 되거든요. 낼 세금을. 그러면 이 세금 역시도 증여액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이 아니죠. 원래는 1억 원에다가 세금까지 합해가지고 여기서 증여가 신고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엑셀로 따지면 순환참조가 일어나겠죠. 여기 금액이 달라지면 세액이 달라지고, 달라진 세액을 여기다 넣으면 다시 또 세액이 달라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여기에는 증여세 포함 계산하기가 있어서 나오는 세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증여하고 싶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도 같이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증여세 포함하기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요렇게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반영하여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계산된 내역이 요렇게 뜨겠죠. 그래서 이제 증여가액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요 세금 537만 원이 나오는데 요 금액도 같이 주는 걸로 계산을 역으로 해 주는 거죠. 1억 537만 원 요거를 증여 대상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신고서 제출 화면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증여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증여하기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 가액은 1억 537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증여재산 공제 직계 존비속 5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이 5천만 원 공제는 10년 동안의 합산 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가 있을 거고요. 기한 내 신고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에 결국에는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 제출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뭐 요 증여세 신고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지만 사실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세무대리인이라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신 다음에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